독일 경찰 조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방제 하의 분권화된 경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독일 경찰의 모습이고요. 독일 경찰은 1949년에 기본법 제정되면서 독일 연방공화국 경찰권은 주의 관할 사항에 속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즉 연방제 하에서 매우 분권적인 모습을 기본법에 제정을 함으로써 주별로 고유한 경찰법 그리고 다양한 경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전국적인 사항에서 연방정부의 경찰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경찰 모습입니다. 자, 각 주의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반 예방 경찰, 즉 우리나라로 치면 얘들아 행정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뉘고요. 경찰 기관들은 주,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연방경찰이라고 일컫는 개별적인 경찰 기관들은 연방,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해 얘들아. 각 주별로 주, 정부 경찰, 즉 자치경찰의 모습이 규정이 조직이 되어 있고요. 연방경찰기관은 경찰 사무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더라도 연방경찰에게도 권한이 있잖아. 계속해서 살펴봤잖아. 독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국가사무 담당하는 경찰 조직 있었죠. 독일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어. 연방경찰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근거는 바로 기본법이라 그랬어. 기본법. 그래서 연방의회 소속의 연방경찰 그리고 연방내무부 소속의 연방범죄수사청, 연방경찰청, 연방헌법보호청이 바로 연방, 즉 국가경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방철도경찰, 하원, 상원, 대통령 관저, 헌재 등의 가택권 보호를 위한 집행경찰 조직, 즉 우리나라는 경찰하면 그냥 하나의 경찰밖에 없지만 독일은 얘들아 수사경찰과 치안경찰과 집행경찰 막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우리나라 내가 아까 인력 얘기하면서 경찰 공무원 하면 우리는 다 그냥 경찰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독일은 수사경찰, 치안경찰, 집행경찰 이렇게 나뉘어서 각 질서나 순찰경찰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보호를 위한 집행을 위한 경찰 조직의 업무는 연방경찰청의 전목 유니폼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되게 재밌는 제도가 우리는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들아 너희 김천대 학생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들어갔다가 뭐 경찰행정학사, 뭐 법학사 또는 뭐 다른 뭐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경찰 시험을 또 따로 보잖아. 그런데 독일 경찰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연방 경찰 대학 즉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연방경찰대학교로 들어가. 그래서 연방경찰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36개월간. 그러면 36개월, 3년간. 그럼 학사학위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는 게 독일 경찰이거든.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연방경찰기관 소속의 연방경찰대학교 및 연방경찰대학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연방 내각에 소속된 정보부, 군정보기관 등도 직접 강제 수당과 집행 경찰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즉 법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연방 경찰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연방범죄수사청 뭐 할까?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겠죠. 연방 내무부 산하의 외청. 자, 우리 경찰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역시 연방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되어 있고요.
연방범죄수사청, 경찰청 안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독일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능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하나의 청으로서 우리는 경찰청 소속의 부로 여러분들 오늘 과제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경찰청 소속의 청장 소속의 청장의 차장 국가수사 본부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얘들아. 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 이 범죄수사청과 비슷하게. 그런데 독일은 이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따로 두고 있다고 여기에 연방범죄수사청을. 그렇죠? 그래서 이 연방범죄수사청은 특정한 범죄 유형의 수사, 뭐 국가적 법익 침해 사건이나 국제적인 범죄, 그리고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 관련, 화표, 위조 관련, 국가의 이익,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유형의 수사를 담당을 하고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업무를 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자, 또 연방범죄수사청에서 국가적으로 외국과의 수사협조, 인터폴, 그 다음에 뭐 전산 업무, 그 다음에 주 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장비나 인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 설치법에 의해서 각 주의 내무부 산하에 주 범죄 수사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의 뭐 공공안전부 비슷하게 네이밍이 돼 있을 거야. 시도마다 다 달라. 그 다음에 자치경찰부, 그 다음에 따로 수사부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방범죄수사청 설치법에 의해서 각 주의 내무부 산하에 주 범죄 수사국이 설치되어 있어. 이게 좀 다른 점이죠. 뭐가 다른지 알겠지 얘들아? 경상북도 도지사 소속의 경찰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찰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 그치? 경찰청, 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다고. 각 주, 즉 시도,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범죄수사국입니다. 자, 국가적 법익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안수사국이 담당을 하고요. 연방범죄수사청 산하의 보안수사국에서는 극단주의적 범죄, 테러 범죄, 그리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유형을 수사합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얘들아 그냥 몰라도 되고요. 다 안 외워도 돼.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지 정도만 알면 돼. 근데 내가 설명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교경찰 시간에 배우면 될 내용이고요. 비교경찰 시간에. 지금 우리 수업은 자치경찰 수업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찰 모습, 연방경찰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연방경찰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그럼 자치경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정도만 알면 돼. 시험에도 그 정도만 낼 거야. 이거 다 어떻게 외우니 얘들아. 다 못 외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방범죄수사청 경호국에서는 요인 경호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요. 연방경찰이나 주경찰의 요인 경호 대상자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뭐 전현직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전현직 수상, 각부 장관, 연방검찰총장까지도 요인 경호를 연방범죄수사청 경호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연방범죄수사청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오늘 조직도 숙제 내줬는데 독일 조직도 살펴보라고 하면 화낼 거잖아. 알아. 화낼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 있는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보안수사국, 중범죄 및 조직범죄수사국, 경호국, 중앙정보관리국, 작전 및 범죄수사지원국, 중앙행정업무국, 정보통신국, 법과학수사연구소, 국제협력 및 교육연구국으로
연방범죄수사청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구나. 알고 넘어가. 자, 이 연방범죄수사청은 수사경찰관을 비롯한 직원 5,545명. 봐봐. 수사경찰관. 여기에 경찰 교육을 받은 직원 없다고. 따로 직원을 두고 있다고. 왜? 경찰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연방범죄수사청에서 경찰이 담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웃긴 게 그거죠. 연방수사경찰대학 교육과정을 관장하고 있어. 학교인 거야, 동시에. 연방범죄수사청에 근무하게 될 신임 직원들은 선발된 후 36개월간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문학학사 학위가 수여가 되면서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일반 경찰 대학생은 정복경찰, 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3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경위로 임용이 되면서 행정대학 학사 학위가 수여돼. 우리나라 경찰대학 도입할 때 독일 일반 경찰대학, 연방 일반 경찰대학 제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48개월 교육과정 받지만 우리나라는 법학사와 행정학사 학위가 수여되지만 경위로 임용되는 우리나라 경찰제도, 경찰대학 제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연방경찰기관으로서 연방헌법보호청도 경찰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두고 있니?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잖아. 여기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은 연방헌법보호청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기능 기관이다. 집행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헌법보호청이 있고요. 연방헌법보호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독일은 유럽이야, 얘들아. 독일은 유럽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해서 테러 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독일은 얘들아 막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매우 많은 IS에 의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를 매우 많이 그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경찰 기관에 테러, 극우주의와 관련된 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독일 경찰 또는 유럽 경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헌법보호청 이외에 연방경찰청 있죠. 서독과 동독이 합쳐진 후에 국경수비법을 근거로 연방경찰청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그 담벽 베를린 담벽 있잖아 얘들아. 되게 그 유명한 막 그래서 통일했을 때 막 담 넘고 했었던 너네들은 모르겠구나. 그래. 1990년에인가 서독과 동독이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방경찰청은 서독에 연방경찰청이 있었는데 국경수비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통일 이후에는 해상경비, 그 다음에 뭐 여권통제, 난민법, 재해, 철도, 다중범죄 진압, 경비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찰기관, 연방경찰기관이 연방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경찰청에 의해서 각 주에 뭐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 연방경찰청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의 경찰 조직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42,500명 정도 그리고 정규 경찰관은 약 35,000명 정도가 이 연방경찰청에 소속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나라는 경찰청 안에 수사, 정보 이런 기능을 다 담고 있는데 독일은 되게 분화되었어.
그치? 수사청, 헌법 보호, 즉 정보 보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청, 그 다음에 경비 정도는 담당하는, 경비를 주로 담당하는,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청, 이렇게 되게 분화되었단 말이야. 경찰이 원래 다 갖고 있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너희들이 살펴봤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에 경찰 너네 소극적 위험 방지 업무만 해. 그런데 경찰 기관 수사해야지. 수사청에 설치해. 수사청에 설치된 경찰에 의해서 수사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또 연방정보국이 있습니다. 해외 정보수집기관이죠. 정보수집기관은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국정원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경찰 기능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국가정보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연방정보국에 의해서 독일의 연방경찰기관으로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보국 있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주경찰 살펴봐야죠. 자, 경찰권은 기본법, 즉 독일 헌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6개의 주정부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있어. 이건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시도경찰청 소속에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나 독일 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장관, 즉 경상북도 뭐 공공안전부라는 데가 있다라면 그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자, 따라서 주 내무부에서는 경찰 담당국, 주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고요. 도 단위에서도 지방경찰청, 시도경찰청과 비슷한 도 단위 경찰 담당 부서가 내무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 담당 부서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하급 경찰 관서에 대한 인사나 예산, 지원, 감독,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야. 집행기관,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서라는 거야. 그래서 주범죄수사국은 그리고 또 주기동경찰, 주경찰학교, 주경찰대학교 등이 대부분 주경찰청 산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단위 지방경찰청과 시군구 경찰서 단위에는 행정지원, 수사경비, 교통, 방범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주경찰기관에 일반적인 상황이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16개 다 살펴볼 수는 없어. 다 다르거든. 그러나 16개 다 살펴보면 한 주에 한 주에 한 자치, 주, 경찰 살펴보면 16주가 끝나면 한 학기가 끝나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론. 그래서 독일의 주 경찰기관 제복경찰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주 경찰기관의 작용, 즉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이나 교통관리, 범죄 예방, 경제사범 단속 등의 재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경찰관을 제복경찰 또는 보안경찰 또는 치안경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경찰기관으로서 수사경찰이 있네.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수사 담당하고요.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행정경찰, 즉 정보교육을 입은 경찰로부터 인지한 사건 등을 수사경찰이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주 경찰은 제복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해서 운영을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수사경찰을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복경찰 중에서 수사경찰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완벽하게 구분하진 않잖아, 얘들아. 물론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쵸?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해주는 제복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자, 기동경찰은 1950년에 연방 그리고 각 주 정부 간의 행정, 협정으로 창설된 경찰이고요. 기동, 움직여야 되는 경찰이야.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의 대형 사고에 대한 전국적인 경찰력의 지원, 기동경찰, 움직여야 되니까 대규모의 시위나 스포츠, 뭐 각종 행사, 그 다음에 뭐 국제적인 회의가 열린다든지 이러한 것들 있을 때 기동경찰 기관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경찰이 바로 기동경찰입니다. 또 비간부급 경찰관의 교육훈련을 기동경찰에서 담당을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경찰 교육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쵸?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이렇게 두고 있는데 독일의 경찰은 그냥 경찰 기관, 소속의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우리나라와는 달라. 자, 그리고 특별경찰은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오직 강력 사건이나 긴급한 영장 집행, 뭐 긴급 체포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일을만을 담당하는 경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복잡한 도심 지역의 예기치 못한 경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경찰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 주마다는 좀 명칭이 다르나 특별경찰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의 모습을 각 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경찰, 수상경찰, 항만, 항구에서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수상경찰, 교통경찰, 또 독일의 주 경찰 기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가 얘들아. 이번 주가 13주 차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따로 수업을 안 하고 이번 학기 때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각국의 경찰 모습, 자치경찰 모습 살펴봤는데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얘들아 안 외워도 돼. 외국의 자치경찰 모습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니? 잘 되는 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나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과제를 내주는데 보통 지난주엔 안 내준 것 같아.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를 내주는 게 얘들아 너희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자치경찰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번 주 과제는 뭐라고?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찰 조직도 보고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캡처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한번 살펴봐 얘들아. 우리나라 경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았죠? 그래요. 잘 얼굴도 모르고 그지?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수업 듣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번 주 수업 듣고 한 번만 더 들으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건강하게 학기 잘 마무리합시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